뉴욕 대학교 교수인 하이트 교수가 쓴 나쁜 교육이라는 책이 최근에 번역됐죠. 하이트 교수 혼자서 쓴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저를 한 것인데요. 제가 이전 동영상 2개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나쁜 교육이라는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이 하이트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예, 와, 정말 그 사람은 책도 잘 쓸 뿐만 아니라 강의도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뭐 키도 크고 준수하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뭐. 예. 재밌는 것은 부인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예. 한국계 미국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 코리안 아메리칸. 제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제가 부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고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부인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날 이 Z세대 1996년 이후에 태어난 이 Gen Z, 예, 제너레이션 Z, Z세대의 이 특징,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하이트 교수의 처방은 뭐냐 했을 때 2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좀 이 비즈니스 스쿨에 있다 보니까 실천적이에요. 예,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날 이 젠지들이 너무 그 SNS에 많이 노출돼 가지고 불행감을 느끼기 때문에 SNS에 덜 노출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트 교수는 되도록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SNS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뭐 오늘날 한국적인 상황에는 거의 뭐 불가능이죠. 예.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도 카톡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 좀 줄여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SNS 하는 시간을 좀 절제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이트 교수는 인터넷 사용 시간 자체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인터넷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머리맡에 그 스마트폰을 두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특별히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수면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전 1시간 동안에는 인터넷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자기 전에 인터넷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올리는 동영상을 한밤중에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근데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뉴스 계속 보면서 막 열받고 세상에 대해서 그냥 저주하고 예. 이놈의 세상이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이제 붕괴하면서 잠에 들곤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뉴스를 보더라도 좀 낮에 보고 자기 전에는 조용히 그냥 말씀 묵상하고 또 그냥 아내랑 대화하고 또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SNS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 영국의 축구 감독 중에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남긴 명언이 많은데 제가 기억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SNS는 인생 낭비다 라는 명언이 있어요. 예. 저는 그 명언에 큰 감동을 받고 SNS를 잘 안합니다. 페이북도 하지 않고 인스타 뭐
트위터 이런 거 계정이 없습니다, 저는. 예. 뭐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때 페북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페북을 안 한 지 한 5년쯤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재밌어요. 예. 인생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남의 뭐 사생활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시시콜콜 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 그리고 또 뭐 바로 곁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잘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뭐 바르트와 슐라이마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느라고 하루 종일 책을 뒤져가지고 막, 예, 답을 써주고, 이런 서비스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청교도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존 오웬이라면 지금 나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겠느냐. 제가 페이스북 열심히 할 때는 하루에 뭐 한 4시간 정도씩 했던 것 같아요. 예. 다 이제 뭐 다른 사람 글 보고 뭐 글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 근데 제가 정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봤을 때 청교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페이스북을 끊었는데, 여러분들도 SNS 사용을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감이 훨씬 더 증가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트 교수가 또 제시하는 다른 처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냥 좀 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초등학생들이 엄마를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를 닌자로 그렸다는 거예요. 닌자. 학교 정문 옆에 서 있는 닌자. 이게 뭡니까? 닌자처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감시하고, 예, 또 닌자처럼 숨어서 자기를 엿보고 있고, 뭐 그런 존재. 그러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 뭐 24시간 부모의 통제와 감시 아래 있죠.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주곤 하는데, 사실은 그게 부모들이 자녀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이트 교수가 재밌는 그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칼빈 유니버시티의 강당에 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부모를 떠나서 처음 이렇게 바깥에서 놀게 된 그런 나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냐, 그것을 이제 현장 조사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쫙 가리키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이제 사람들이 나는 몇 학년이다 몇 학년이다 뭐 5, 4, 3, 막 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단 나이가 많은 사람,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먼저 손들게 해놓고 그 사람들을 이제 쭉 이렇게 스캔하듯이 손가락을 쭉 훑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뭐 3, 2, 3, 뭐 4, 뭐 3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혼자 나가서 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 젠 Z, 다시 말해서 제너레이션 Z, Z세대, 1996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손들어 보라고 해놓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쭉 이렇게 스캔하듯이 이렇게 쭉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쭉 가리키면서 이제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쭉 젊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대부분 5, 6, 5, 4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밖에서 놀기 시작한 나이가 옛날 세대에 비해서 두세 살 위로 밀려났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이트 교수가 말했던 이 과잉보호의 결과라는 거죠. 저도 좀 생각해보면은, 제가 초등학교를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다녔어요.
예, 한 25분 이렇게 30분 이렇게 걸어야 됐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뭐 거기를 그냥 혼자서 걸어갔던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처음에는 엄마가 좀 데려다 주기로 했지만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혼자서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뭐 초등학교 1학년 짜리 애가 집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까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도록 부모가 내버려 둡니까? 예, 그렇게 하진 않죠. 고등학생들도 뭐 다 차로 라이드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 그러면서 하이트 교수는 아이들로 하여금 좀 스스로 놀도록 내버려 두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동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생각하라는 책도 있죠. Think. 예.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대의 어떤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또 이런 강의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내 생활을 좀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